평일 오후 6시 을지로 시사 맛집 김혜영의 뉴스 공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영의 뉴스 공감 김혜영 기자입니다. 추석날입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김혜영의 뉴스 공감은 어제에 이어서 3대 종단 특별대담 제주편 2부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 한 편 전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칠성판 등에 지고 저승문턱 오락가락. 반세기 넘도록 바당밭 일구다 대상군 자리 큰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집에서 노느니 할망바당에라도 나가 물질 나간 큰 며느리 대신 오물조물 보말 잡아 저녁 찬거리 장만하는 소섬 할머니는 바닥물이 쓰다 하신다. 모르는 사람들은 짜다 하는데 소섬에서 나고 소섬이 될 소섬 할머니는 바닷물이 쓰다 하신다. 김혜영의 뉴스 공감 9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마다 3대 종단 특별 대담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평화의 섬 제주에서 어제부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전 녹화로 진행이 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이나 CPBC빵 애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에 사람을 더하는 김혜영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혜영의 뉴스 공감 3대 종단 특별대담 제주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주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이신 이정훈 목사님, 그리고 대한불교조계종 남선사 주지이시자 사단법인 평화의 길 제주지부 원로이신 행운 도정스님, 또 천주교 강울주교님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키워드 토크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봉투, 3번 키워드 봉투 갖고 계신 분이 목사님이시죠? 3번입니다. 네, 안에 있는 키워드 한번 열어주실까요? 네, 상생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저희가 해군기지 건설 사업 아까 얘기를 해봤었는데 해군기지 건설 때문에 둘로 나뉜 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들, 민심들 또 분단선으로 갈라진 우리 남북 주민들의 마음들 공생과 상생을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좋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쉽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강정기지 반대 운동할 때 실제로 우리를 막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해하는 서로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 했지만 정경들이 와서 막고 몸으로 하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밉다. 왜 우리를 막나? 우리는 정의로운 일을 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피폐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거리에서 소위 데모하거나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어쩌면 빠지기 쉬운 너무 정의를 위해서 외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피폐화되기 쉽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주장만 옳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일단 상대방의 주장하는 얘기도 귀 기울여 보자. 열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가 요새 보수, 진보 얘기 나오지만 열린 보수와 열린 진보는 통할 수 있거든요. 예. 닫힌 진보와 닫힌 보수는 이건 망하는 기름길이죠. 우리가 교단,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닫힌 진보로만 있으면 네. 그건 말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꼴통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도민들도 찬성 반대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지만 왜 이 해군기지를 찬성하는가? 왜 이 해군기지를 반대하는가? 무조건 우리는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고 내 주장만 하거든요. 저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3의 방안은 무엇인가까지 좀 토론해서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러기 전에 이 추진하는 군이나 도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먼저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네. 그래야 이 갈등의 문제를 좁혀갈 수 있는데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일부만, 그것도 왜곡된 정보만 알려주고 일방적으로 진행해 갈 때, 그리고 명분은 이건 국책 사업이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네. 한다면 저항만 더 일어나는 거죠. 제2공항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 사회 발전에 위해서 갈등이 필요할 수도 있고 네. 갈등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다른 의견, 틀린 의견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접근을 하고 또 그 얘기도 경청하면서 더 나은 방안들을 우리 한번 좀 모색해보자 얘기들을 예.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고 무조건 무력으로 막을 게 아니라 그렇다면 더 나은 길로 제3의 길로 저는 나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경제 논리로 접근하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네. 그때 우리 좀 지금 생각해보면 서귀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찬성했어요. 찬성 기도회를 한다. 아니 목사님 이럴 수 있냐고 우리는 단식하는데 반대를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 서귀포가 이거 죽어간다. 서귀포 사람이 들어와야지.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도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니냐. 그래서 서귀포 지역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많은 논리가 경제 논리예요. 지금 제2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많은 관광객이 와서 제주도가 더 잘 살게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불편하게 살면 어떨까. 좀 앞으로. 조금 불편하면 지금 제2공항을 추진하는 분들이 그러거든요. 지금 공항 비좁다, 위험하다, 몇 초마다 비행기가 뜨고 나는데 사고 나면 어쩔 거냐. 그러니까 저기 하자. 그게 편리한가? 그게 꼭 나은 길인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길인가? 좀 깊이 생각해보고 논의하고 의견들을 맞대보면 어떨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열린 마음 특히 강조해 주신 거 마음에 남는데 스님과 주교님은 어떠신가요? 갈라진 제주 도민들의 마음 또 갈라진 우리 남북 국민 주민들의 마음 어떻게 하면 좀 통합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망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정부가 나서서 그 대처하는 것을 보면 구속된 사람을 빨리빨리 이걸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줘야 되는데 끝까지 그 사람들을 놔둬요. 끝까지 이 정부가 이것도 일종의 인권인데 네. 인권을 무시하고 놓아두기 때문에 이게 상생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어려운 거죠.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서로 어떤 이야기든지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되는데 힘이 있는 자는 무조건 먼저 그걸 결과물을 내려고 밀어붙이는 거죠. 이것이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고 이 상생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작태를 보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제주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 도정이 무조건 밀어붙이려고만 한다. 네. 그래서 제2공항 문제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고 비자림 그 길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여러 가지 그 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난관에 부딪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도민들과의 충분한 대화, 결국에 이것이 대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공항 문제 같은 경우에도 상생이라는 게 뭐예요? 주민투표를 붙여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이 되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 왜? 민주주의라는 건 다수의 원칙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반대대책위원회에서도 국토부가 지금 계속 이걸 주장하려고 하니까 지금 주민투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안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생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 것이 그 자체가 상생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의견 또 주셨고요. 주교님은 어떤 말씀 주실까요? 예, 이 제주에서 그 4.3의 쓰라린 경험과 또 아픔을 겪고 나서 최근에 와서야 그 후손들이 우리 서로 이렇게 원수로 지내지 말고 함께 화해하고 상생하는 길을 찾자
해서 4.3의 정신이 지금 화해와 상생이라는 두 단어로 집약이 지금 와서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 그렇게 이렇게 그 마무리는 일단은 지었는데 실제로 속마음까지 이 상생까지 아직 나아갔다고 저는 보이질 않습니다. 마음속에는 아직 희망이 들어서 그 상대방을 이렇게 용서한다고 할까, 그 네. 받아들이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그 도민들과의 대화에서 저는 느낍니다. 그게 정말 상생으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저는 상대방을 어떤 이념이라든지 어떤 그런 잣대로 다른 그 일들로 사람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그 간판을 붙여가지고서 그렇게 상대하는 한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정말 상생을 하려면 저 사람도 나와 생각은 다르고 보수 진보 서로 뭐 이렇게 또는 뭐 여당 야당 입장은 다르지만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정말 하느님 닮은 모습,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느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고 저 사람에게도 아버지 부모가 계시고 또 그 자식들이 있고 서로 그 사랑하는 가족을 꾸미고 있고 나와 기본적으로 같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상대를 존중하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일을 추진을 해야지. 예, 저놈은 뭐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놈,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예 그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사람을 어느 잣대로 판단을 해버린 다음에 그 사람과 진정한 대화는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네. 뭐 보수든 진보든 좌든 우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서로가 이렇게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내 형제일 수 있다. 그런 근본적인 인간적인 시선을 네. 가져야 저는 상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 경영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선을 가지고 대해야지 법적인 법의 잣대로 법조문의 잣대로 사람들을 다 다스리려고 하면 그거는 나라 경영이 안 됩니다. 네. 세 분이 해주신 말씀을 많은 분들이 좀 마음에 새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영의 뉴스공감 3대 종단 특별대담 제주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주의 사위 맹현균 기자입니다. 자, 흔히 이곳 제주를 일컬어 평화의 섬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3대 종단 지도자들의 이야기처럼 이곳 제주가 과거에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평화를 갈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주에 왔으니 제주의 현안도 하나 살펴봐야겠죠. 바로 제2공항은 건설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들은요, 이미 너무 공항이 포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제2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항이 건설이 되면은 제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분들은요, 생태적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부지가 상습 침수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도로 공사로도 이 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항과 같은 더 큰 사업을 벌이게 되면 생태적으로 더 많은 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인 것은 제주는 한번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아픔을 겪었습니다. 강정마을이 분열되는 도민들끼리 싸우는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더욱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마이크를 김정아 기자에게 넘겨서 우리 제주 도민의 시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박찬대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를 만나 제주 제2공항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 시민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자기 그 일본이라는 나라 안에서 생긴 문제를 일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바다에 이것을 투기한다는 것 자체가 큰 범죄, 인류의 전체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제주도는 아주 직접적으로 그 피해나 문제를 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산업 일반도 그렇지만 특히 제주도의 그 좀요 해녀들 같은 경우는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그 바닷물을 마시면서 전복도 따고 소라도 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두려움이 크고요. 그리고 단순히 수산업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청정 이미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농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관광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제 이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광범위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 도민들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당장 해양 투기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해녀들에게 바다란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 해녀들에게 금기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물숨입니다. 사람의 숨이 아닌 물의 숨,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온 몸을 던진 해녀들. 그들의 마지막 물숨이 후쿠시마 오염수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 분의 성직자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CPBC의 아들이자 제주도 사위인 보도국 맹현균 기자, 그리고 보도국 똑순이 김정아 기자였습니다. 제주에서 아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들 저희가 제주 도민들의 이야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고 그랬는데요.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앞에서도 몇 분이 간단하게 얘기는 해주셨습니다만 좀 본격적으로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해군기지 건설로 몸살을 앓았었는데 아까 스님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완전히 다른 주제가 아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주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건지, 또 주민들의 의견 갈등과 대립이 왜 또 이어지고 있는 건지 말씀 더 듣고 싶은데요. 그래도 주민이 살 수 없는 동네가 된다. 지금 이 해군 강정기지 같은 경우에도 주민 그 거주하는 정주권이라고 그러죠. 네. 정주권을 다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정주권이라 하면은 거기에 있는 살고 있는 주민이 학교가 있어서 애를 낳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어야 되는데, 그 학교도 지어질 수도 없고 교육 환경도 없으니까 결국에 누구든지 와서 거기에 살 수 없는 자기 고향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에 제2공항 문제도 많은 소음의 문제, 그다음에 유락시설이라든가 유흥업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학교가 지어지지 못하면 학교 다닐 애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줄줄이 연결된다.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보장권이나 이런 것들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지금 있는 공항을 확충해가지고 어떻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왜 그 제2공항을 들먹거리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많은 제주 도민들이 우리의 여기 거주권을 박탈당한다. 이런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지금 쟁점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찬성 측은요, 현재 지금 제2공항이 너무 비좁다. 네. 활주로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남북으로 있는 건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특별히 뭐 중국에서 많이 올 때 그렇게 많이 왔는데, 대합실도 비좁고 또 뜨고 내리는데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제2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입지 선정을 했어요. 네. 일방적으로. 그런데 입지 선정 제2공항이 필요하다만 발표해야 되는데, 그때 자기들이 알아보니까 성산포 쪽이 적당하다라고 거기까지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랬더니 지금 찬성하는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공항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 주민들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농사 짓고 이제까지 해온데 거길 나가서 뭐 보상비를 준다 하더라도 딴 곳에 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범위 안에 생기니까. 들어가 있는 주민들은 반대지만 그 범위를 좀 벗어난 성산읍내라든가 서귀포라든가 부자업 이쪽 주민들이 상대 찬성해요. 왜? 땅값이 또 오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예, 그게 그렇게- 경제 논리예요. 그 사람들이 네. 찬성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반대 측은 아까도 우리 스님 말씀했지만 첫 번째 제2공항이 꼭 필요한가? 지금 공항을 더 확장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의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 거기에 많은 숨골 그리고 철새 조류지 그리고 농민들이 생활하는 그 터전들이 다 길로 또 활주로로 그렇기 때문에 제주라고 하는 이 지역에 아무리 비좁다 한들 공항을 2개씩이나 필요하냐 네. 부터요. 예. 지금 쟁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이 공항이 과연 필요한가? 지금은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코로나 때 안 왔습니다. 네. 중국에서 스톱됐죠? 또 전염병이 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로는 좀 불편해도 참고 그리고 아까 지금 있는 공항을 확장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것을 일부러 무시해버리고 있어요. 제가 보기로.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검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춘다면 저는 이것도 무작정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그리고 정부도 세수 부족이라는데 뭐 가덕도 신공항도 한다, 대구공항도 한다. 저건 이거 하는데도 6조 이상이 든다 그러거든요. 지금 네, 돈이 많이 드는 예, 사업이죠.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제가 이게 지금 그대로 할 수 있겠나? 만약 진행을 하고 싶어도 그런 염려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국토부 장관이 그렇고 도정이 그렇고 지금 그런 염려들이 되는 거죠. 예. 네. 주교님도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 많이 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제2공항의 큰 문제가 이제 그 아까 스님이 지적해 주신 군사 기지화되는 우려,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환경 파괴 문제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제2공항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제주도는 지금 공항 하나만으로도 들어오는 그 1년에 최근에 내방객들이 약 1년에 1,500만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도정에서 본래 계획했을 때 국토부하고의 그 수치는 그들이 제2공항을 만든 후에 수용 가능한 그리고 수용하고 싶은 관광객 입도객 수를 연간 4천만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제주도는 그냥 사라집니다. 망가집니다. 이미 1,500만 밖에 안 들어왔는데도 제주 지하수는 이미 상당히 오염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미 기존에 살고 있는 이 제주 도민들과 또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버리는 이 쓰레기와 그 하수, 생활 하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정말 하수 처리장에서 100% 정리가 안 됩니다. 정화가 안 돼. 정화가 안 된 거를 그냥 바다에 내보내니까 제주 주변 연안 바다가 다 죽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스님 지적하신 백화현상이라는 게 그래서 생깁니다.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네, 더 많은 사람이 지금도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되는데 거기서 이 배 넘는 사람을 더 끌어들여서 제주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계획입니다. 이거. 세 분 다 우려를 하고 계신 얘기인데 다음 얘기도 왠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을 것 같아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세 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 제주가 일본하고 가깝고요. 또 제일교포도 많아요. 네. 예, 4.3 때 많이 이제 가서 생활하기도 하고 또 제일교포들이 제주의 발전에서 많은 도움도 줬습니다. 학교를 세우는데 뭐 동네 뭐 경로당을 만드는데 그만큼 가까운 지역인데 가깝기 때문에 더 우려가 많은 거죠. 이게 네. 물론 오염수가 바로 우리 제주로 오는 게 아니고 태평양 쪽으로 해서 가서 돌아서 온다고는 하지만 언젠가는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고 제주도가 삼면이 바다라 이 어민 수산업으로 하시는 하는 분이 분들이 많죠. 많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만 추석 때가 되면 동문시장에 가보면 갈치 또 옥돔 이런 것들을
추석 선물로 보내고 또 상인들이 그걸 아이스박스로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뉴스가 나오면서 그 추석 선물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렸답니다. 아이고. 그리고 저도 실제로 산지에 제주항에 이렇게 가면 아침에 고기 잡은 것들을 와서 파는 데가 있거든요. 네. 갈치값도 원래 추석 때가 제일 비싼 때인데 싸요. 3만 원, 한 무대기에 3만 원 해서 아침 한 8시, 9시 되면 배로 잡아온 것들을 동문시장 가기 전에 그 바로 가까운 데서 자판해서 파는데 거기 갔더니 너무 요새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우려가 담긴 불안해서 거죠. 지금 당장 뭐 검증해서 뭐 나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점점 이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제주 해녀분 또 전화 연결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많이 역시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은 그 목소리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도민들의 목소리요. 그 도민들은 뭐 다 굉장히 염려하고 있죠.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염수가 이렇게 계속 그 지금 뭐 일본 정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게 오염수를 처리하면 1,500배로 이렇게 희석해서 내보내고 그게 또 바다에 흘러가면 또 몇만 배로 이렇게 희석이 되기 때문에 염려 없다, 전혀 인체에 영향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희망사항이, 기대사항이고요. 이게 사실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당장은 몇만 배로 희석이 됐지만 그거를 이제 그 바닷물을 오염수가 조금이라도 하여튼 오염이 돼 있는 거를 이 플랑크톤이 그대로 흡입을 합니다. 네. 그러면 바닷물에 있는 그 방사능 수치보다 플랑크톤은 몇십 배로 늘어납니다. 또 그 축적이 플랑크톤을 되니까. 먹는 네. 물고기에는 플랑크톤에 또 몇백 배의 그 방사능이 또 그 축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인체에 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배로 늘어날지 아무도 지금 지금까지 그 연구한 사람도 없고 결과를 검증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적이다고 이게 전혀 지금 과학 단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아무도 제대로 연구한 적이 없고 연구 결과가 나온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특히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염려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저도 참 어떻게 해서든 이미 뭐 시작이 됐으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이라도 정부가 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예.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과학의 단계가 아니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스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 과거 1930~40년도에 일본의 구마모토 현의 미나마타라고 하는 예. 그 마을에 공장이 들어와서 공장 폐수로 방류된 것 중에 수은이 있어요. 네. 그 수은을 계속 방류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수은 중독이 되고 사람이 그것을 먹고 물고기를 또 일부분 이 고양이나 뭐 이런 짐승들이 먹으면서 막 죽어 나가거든요. 네. 사람도 신경계 질환 같은 것이 생겨서 많은 의사들이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수은 중독으로 인한 질병이다. 해서 주민들이 법적 투쟁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이겼죠. 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항상 미온적이에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도 가습기 살균제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고 이렇게 했지만 그때마다 또 정부는 상당히 미온적이고 인정하기까지 한참 걸렸죠. 그런 사례가 이렇게 있듯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회성으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30년 동안 방류를 한다면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일 것이다. 네. 그 일본 물고기가 그 세슘이나 또는 방사능에 오염된 그런 상황에서 먹이사슬로 인한 다른 큰 물고기가 또 먹고 그러면서 그것이 인간이 먹고 어떤 이상한 질병이 또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네. 또 그 물이 여기저기 흘러다니면서 제주 앞바다까지 와서 제주 해녀들이나 아니면 제주 물고기들이 그걸 먹고 중독이 되고 사람이 먹고 중독이 되면서 일본이나 제주나 부산이나 거의 같은 비슷한 증상의 환자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 이게 일본에서 이미 검증이 된
미나마타 병이라고 해서 WHO에 그 병명이 미나마타 병이라고 등재가 돼 있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그걸 계속 방류를 한다고 하면 이건 막아야 되는 거죠. 왜? 체르노빌이라든가 이런 데는 육지잖아요. 사람이 안 가면 그만이에요. 네. 그런데 바다는 전 인류가 이 바다에 의존해서 살게 되고 소금도 먹어야 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이러면은 이 바다를 파괴한다는 것은 전 인류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이게 일본이 방사능 피폭을 전 세계에다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연장된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데 일본에서 이번에는 대마도에 핵 폐기물 처분장을 지금 만들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주도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대마도가. 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좀 바른 소리를, 주체적인 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기대가 어렵죠.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안전하다 뭐 홍보하는 편인데 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우리 그걸 하면 거기 하면 부산이나 제주도 도민들이 염려한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아라. 딴 데 하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해요. 제가 네. 보기로. 그만큼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에 완전히 쓰러져 있잖아요. 오죽하면 일본 뭐 홍보를 하는 정부 대통령이냐 이럴 정도로 네. 특별히 그곳에서 피해를 입은 정신대 할머니라든가 징용을 당한 국민들 그거에 대한 소리도 지금 바르게 하지 못하는데요. 너무 안타깝죠. 제가 한마디를 더 하면 일본이 왜 그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했겠습니까? 경제적인 이유 아니겠어요? 그걸 네. 육지에 그 넓은 곳에 거기를 그대로 했으면 100년이 지나면 훨씬 경감이 되고 안전할 텐데 일본 예. 학자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바다에 방류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일이다. 인류의 죄를 짓는 일이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죠. 제가 보기로는. 예. 핵 폐기물 처분장 여쭤봤더니 이제 대일 외교 얘기까지 이어서 해주셨는데 주교님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는 이 핵 폐기물이라는 것은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폐기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 어디 묻든 하여튼 묻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어디에다 묻는가가 아니라 이 핵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원전 자체를 이제 닫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해결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네. 이미 그 선진국에서는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미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싸다고 했는데 실제로 싸지 않은 것이 이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경비가 추가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 계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싼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이 원전 산업이 사양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붙들고 다시 또 재가동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하는데 네. 이 독일은 그런 의미에서 제일 에너지 분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은 이미 금년 초에 이미 올 스톱 그러니까 모든 핵 발전소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폐로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 폐로도 1, 2년에 금방 되는 게 아니라 몇십 년 걸립니다. 시간이 사실은.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핵 폐기물을 걱정하는 것보다 저는 핵 폐기물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 방법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핵 발전소를 빨리빨리 하나씩 닫아가는 거를 근본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이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제주 이상기후 문제요. 올해 제주에도 극한호우라고 하는 폭우가 여러 차례 쏟아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좀 생태 환경 문제와 연결져서 보는 시각도 많은데 제주 날씨, 이상기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주신다면요. 제주는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가뭄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오히려 가뭄을. 왜냐하면은 제주도가 지하수로 쓰는 것이 90% 이상을 전부 지하수로 지금 저희들이 해요. 예. 농업용수도 있죠. 그다음 식수도 있죠. 화산석으로 인해서 이 물을 저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물들을 지하수로 저희들이 쓰는데 그게 90%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상기후 현상으로 해서 가물었다. 그러면은 가뭄에다가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식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순환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제주 제2공항 문제도 마구제비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먹는 물하고 그다음에 버리는 물하고 쓰레기하고 지금도 예. 쓰레기 매립입장에 가보면은 3년치 태워도 못 태울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쓰레기가 지금 산더미처럼 지금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럼 폭우보다 오히려 가뭄을 걱정하고 그래서 계시는. 이상기후의 이 폭우보다도 가뭄으로 인한 식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민이 개발에만 열을 올려서 찬성하고 할 것이 아니고 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어떻게 하면 잘 가꾸냐, 예. 식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오폐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오폐수가 많이 나오면 바다가 지금 다 바다에 방류해서 바다가 지금 다 고갈되고 백화 현상으로 인해서 다 망가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녀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돼서 기후 위기에 많은 폭우도 예상이 되지만 장기간 가뭄으로 인한 제주도민의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스님 얘기를 조금 제가 보완을 좀 드리면 네. 90%를 지하수로 쓰는 건 아니고요. 농업용수로 많이 쓰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특별히 서쪽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데는 거의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제주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아까처럼 집중적으로 오더라도 바다로 다 흘러 빠지기 때문에 육지처럼 물난리가 날 염려는 그렇게 없습니다. 예. 문제는 올해 제주를 겪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올해 제주가 무진장 더웠습니다. 이렇게 더워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위가. 예, 더위. 열대야가 또 한 40일 가까이 제주시에 제가 제주에 있으면서 밤에 이렇게 바람 불지 않고 더워본 적이 없어요. 제주는 이 바다하고 태평양이 뚫려 있어서 밤도 시원했었거든요, 여름에. 예. 그런데 이렇게 덥더라고요. 근데 벌써 기후 전문가들 얘기가 올해가 제일 더웠다고 하지만 올해가 제일 시원했을 거다. 앞으로 더 내년은 더워질 더 거다. 덥고 내후년은 더 더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숨이 염려가 막히시죠. 되더라고요. 제주가 한라산이 있고 태평양이 있고 이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그런데 일단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렌터카가 제주도민들이 운영하는 대수에 그 합쳐져서 도로마다 지금 꽉꽉 찹니다. 네. 러시아워 못지않게. 그리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숫자가 많습니다. 이게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많은 분들은 해저 터널을 뚫어서 차라리 앞으로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제주가 하늘에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이 탄소 배출이 많이 되고 또 그에 따른 개발들 뭐 제주가 웬만하면 도로도 왜 이렇게 필요 없는 도로까지 너무 많이 뽑아요. 다 이상기후를 유발한다고 건물 보시는 또 거죠. 곳곳마다 건물 호텔을 짓고 뭐 지금에서 이 개발 붐이죠. 뭐 인간들의 어떤 의미로는 욕심, 돈에 대한 이 만몬. 제가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경종을 울려야 될 거 아닌가. 아까 우리 스님도 말씀했지만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니다. 오버 투어리즘 지금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예. 적당한 관광객을 오도록 하고 또 그 관광객이 올 때 쓰레기 비용 같은 거 입도세를 받고 그런 논의들이 있는데 뭐 물론 그거에 대해 또 찬반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주가 하나님이 물려주신 우린 천혜의 자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코로나 때 제주가 없었으면 저는 어땠을까 그런 걱정해요. 외국 못 나가니 제주도로 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만큼 숨 쉴 공간도 됐었고 네.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데 이대로 놔두면 우리 신부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주는 망가집니다. 네. 망가지다 못해 정말 쓰레기가 넘쳐나고요.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이 제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자연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좀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무조건 관광이면 돈이 된다. 이런 사고에서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교님은 제주 날씨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이게 저도 제가 2002년에 제주에 왔는데 그때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름이 그렇게 덥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너무 이렇게 기온이 아주 상당히 평균 기온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제주도민들이 이제 먹고 사는 먹거리인데
11월 되면은 방어철이라고 해서 모술포 근처에 방어 축제를 하면서 방어가 많이 잡힙니다. 그러면 예. 그 방어를 뭐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뭐 이렇게 상당한 수입원이 어민들이 되는데, 근데 요즘 최근에 와서는 바다 수온이 이렇게 높아가니까 이 방어들이 지금 제주의 모술포에서 잡혀야 되는데 이놈들이 저 강원도 북쪽으로 올라가요. 아이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잡아가지고 모술포로 가져와서 여기서 축제한다는 그런 아이고. 이야기가 들릴 정도고, 그렇습니까? 또 뭐 제주의 그 이 어획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치, 오징어, 예, 유명하잖아요. 갈치, 고등어인데 이놈들도 자꾸 북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제주 어민들이 뭐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염려되고, 또 다른 농산물에도 상당한 영향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네. 그동안에는 한라봉이니 뭐 이렇게 이런 끊임없이 감귤 그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주도민의 상당한 수입원이 됐었는데, 요새는 이제 전라도 경상도에서 다 이제 그 재배하고 다 그리 올라갔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민들이 점점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그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 그냥 생활 차원이 아니고 먹거리까지 연결이 되는 네. 상황을 또 염려를 해주셨네요.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 3대 종단 특별대담 제주에서 이렇게 세 분 성직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지 좀 들어볼게요. 스님 어떠셨어요? 제주에 와서 산 지가 그렇게 오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0년 넘으셨잖아요. 좀 많은 그 공부하는 시간이 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셨어요. 어떤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 뭐 이게 주교님께서는 뭐 제주도에 오래 사시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뭐 환경 문제라든가 또는 그 평화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운동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것에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뭐 정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오장육부가 뒤집어집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외교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것을 좀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그 권한을 좀 이양을 받아서 네. 어떤 환경이고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제주도는 제주도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정책으로 네. 중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무역과 여러 가지 관광 이런 것 등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네. 심지어는 북한까지도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가 못할 것도 없잖아요. 이것을 중앙정부가 꽉 잡고 못하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를 해서 이걸 좀 해주면 제주도가 좀 더 자치적으로 좀 보장되고 정책을 자유스럽게 만들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도민이 함께 고민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교님은 어떤 메시지 주고 싶으세요? 예,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도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 너무 이렇게 국민들끼리 의견의 그 견해 대립이 이렇게 극화되면서 서로가 대화도 나누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이게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요. 뭐 명절이 돼서 집에 돌아가면은 가족들끼리 정말 허심탄회하게 모든 이야기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어떤 좀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싸울까봐 걱정이 돼서 화제를 꺼내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이라고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셔요. 네. 나라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들 안에 그런 그 대결감, 대립감, 적이 이런 거를 조장하는 것은 절대로 정치 지도자, 국가의 수반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습니까? 예, 아주
저 목사님 또 우리 스님 좋은 말씀 듣고 저한테도 아주 공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공부가 되신 시간이었다고 학구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떤 메시지 주고 싶으세요? 예, 저는 우선 오늘 두 분과 뜻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의 소중함, 제주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조선 초기에는 출륙 금지령이 내렸던 땅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지금은 관광지고 뭐 살기 좋고 뭐 그렇지만 이조 초기에 제주도에 인구들이 빠져나갔어요. 살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척박해서. 근데 제주에 어느 정도 인원이 있어야 조정에 바칠 전복도 따고 말도 키우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여기서 굶어 죽거나 탈출하다 죽거나 여기 삼양포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리형을 내려서 제주에서 태어난 사람은 여기서 절대로 육지로 출륙할 수 없다.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런 시절도 그러니까 여기서 있었는데. 그냥 살아야 돼. 여기 그냥 감옥인 거나 마찬가지죠. 출륙 금지령이 있었던 땅이 제주도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제주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공항에 활주로를 내린다 했는데 활주로 밑에가 4.3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던 곳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제주가 지금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강정항 문제 때문에 도민들이 아파했고요. 갈라졌고 그 마을이. 그런데 지금 또 제2공항 문제로 지금도 대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주 천혜의 자원인 땅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고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더 이상 파괴되지 않게 전해줄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과 성원을 여러분들이 모아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주교님 그리고 또 우리 도정 스님과 이렇게 오늘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평화방송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세 분과 얘기 나누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주에 대한 이해도 더 넓어졌고요. 네, 김혜영의 뉴스공감 3대 종단 특별대담 네 번째로 전해드린 제주편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마지막 편이 방송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 3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